오늘도 기알기쌤이 강의하시는 면접 자료로 시작합니다. 토목시공기술사 실제 면접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 가물막이 공법의 종류를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쉬트 파일로 가물막이를 할 때요. 한 겹평과 두 겹평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면접관님. 하청 가물막이 공법의 종류와 시트파일 가물막이의 한 겹평, 두 겹평 구분 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물막이는 하천 내에서 이제 공사를 할 때 그 구역의 물을 차단해서요.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 안전하게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 홍수 같은 비상시에는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도 하는 임시 구조물입니다. 하청 가물막이 공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체절 방식하고 부분 체절 방식입니다. 전체 체절 방식은 말 그대로 하천 전체를 막는 겁니다. 주로 하천 폭이 좀 좁거나 유량이 적거나 아니면 하천이 좀 심하게 굽이치는 만곡부 같은 곳에 적용합니다. 물길은 임시 배수로나 터널 같은 다른 경로로 돌리게 됩니다. 반면에 부분 체절 방식은 하천 일부만 막는 방식입니다. 하천 폭이 넓거나 유량이 많아서 전체를 막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공사하는 구간만 막고 나머지 구간으로는 물이 계속 흐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물막이 공법 중에서 특히 이제 수심이 깊거나 유속이 빠른 환경에서는 강성이 높은 강널 말뚝, 그러니까 슈트파일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슈트파일 가물막이에서 한 겹평과 두 겹평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형식을 사용할지는 현장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수압과 토압의 크기입니다. 수심이 깊거나 또 배후 지반이 연약해서 가물막이에 작용하는 그 외력이 아주 크다면 한 겹평만으로는 좀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슈트 파일을 두 둘로 설치하고 그 사이를 흙 같은 재료로 채워서 훨씬 큰 저항력을 갖게 하는 두 겹평 구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굴착 깊이와 가물막이 자체의 높이입니다. 공사구역을 깊게 파야 해서 가물막이의 높이가 높아지면 그만큼 받는 하중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구조적으로 더 안정한 두 겹평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널말뚝시 흙막이 벽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과 좀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안 조건의 영향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기준이 바로 그 집안 조건의 취약성입니다. 만약 집안의 강도가 낮거나 아니면 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성이 높은 집안이라면 한 겹평은 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두 겹평은 시트 파일 사이에 그 속체음제 덕분에 자중도 커지고 전체적인 강성도 증가해서 훨씬 안정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은 허용 변형량입니다. 주변에 중요한 구조물이 있다거나 해서 가물막이의 변형을 아주 엄격하게 제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역시 강성이 더 우수한 두 겹평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한 겹평은 수심이 얕고 집안이 비교적 양호하며 경제성이나 시공 속도가 중요할 때 주로 고려됩니다. 반면에 두 겹평은 수심이 깊고 작용하는 수압이나 토압이 크거나 연약 집안이거나 또는 변형 제어 기준이 엄격한 좀 까다로운 현장 조건에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현장 조건을 얼마나 면밀히 분석해서 최적의 형식을 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실제 현장에서 공법을 결정할 때 엔지니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소를 딱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현장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수압 및 토압의 크기와 집안 조건,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요소가 가물막이의 구조적 안정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외력 조건과 지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요소들이 잘못 평가된다면 다른 설계 조건들, 예를 들어 필요한 가물막이의 높이라든지 허용 변형량 기준 같은 것들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검토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구조물 설계 시 일반적인 기준과 이론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께서도 실제 현장 경험과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이런 불확실성에 더 잘 대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